질문 있던 16페이지 6번 풀이하고 지난 시간에 거 복습하고 오늘 진도 나가볼게요. 5번도요? 네, 5번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5번부터 할게요. 그럴까요? 4번부터 할게요. 좋아요. 재밌어서. 4번부터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A라는 집합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A, B, C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야, 그지? 그러면 다르니까 크기 관계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하자. 근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크기 관계가 뭐 이렇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갈게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1, 2, 3이 나왔어. 그 말은 A가 1, B가 2, C가 3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바뀌어서 3, 2, 1 나왔다고 해서 A가 3이고 B가 2고 C가 1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그지?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나오면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A집합인데 B집합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거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먼저 조건을 보는 거야. X라는 값은 A라는 집합에서 가져올 거고 Y라는 값도 A라는 집합에서 가져올 거야. A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 C라는 원소 하나 가져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거 두 개를 가져오진 않겠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A, B, C가 있는데 A 하나 꺼내왔어. 그러면 또 A를 꺼내서 연산할 거야?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야. 다른 것만 꺼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B의 원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 꺼내온 두 원소를 더해서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원소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 집합에 있는 원소 서로 다른 두 개를 꺼내서 더한 결과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괜찮니? 그래서 이런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A 집합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숫자를 A, B, C 더할 거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뜻이 뭐냐면 X에 해당하는 거 가져오고 Y에 해당하는 거 가져오고 가져와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라는 의미. 그런데 같은 거는 뽑지 않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지?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더할 거니까 여기는 A 더하기 B, 여기는 A 더하기 C, 여기는 A 더하기 B, 여기는 A 더하기 C, 그 다음에 B 더하기 C, B 더하기 C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6개가 다 다른 숫자니? 그렇진 않죠. 여기서 누구누구는 얘랑 얘랑은 크기가 같죠? 그러면 우리 집합의 정의에 따라 원소는 중복되는 거 없기로 했으니까 이거 제외하자. 그쵸? 그럼 또 얘도 제외하고 얘도 제외하면 남아있는 요 세 녀석이 누가 되는 거예요? B의 원소가 되는 거지. 안녕. 그러면 D라는 집합을 써보면 크기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누가 제일 작습니까? A 더하기 B가 제일 작지 뭐. 그치? 세 숫자 중에 아까 우리 A, B, C 순서대로 놨으니까 A 더하기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중간, B 더하기 C가 마지막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될 거야. 그래서 B의 원소는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얼마래? 6, 9, 11 이렇게 된대요. 6, 9, 11. 괜찮니? 그러면 관계식이 나오죠. A 더하기 B는 6이 되어야 하고 A 더하기 C는 9가 되어야 하고 B 더하기 C는 11이 되어야 해. 이거 모두 만족하는 거 풀어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거 풀 때 아마 뭐 예전에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두식 연립해서 미지수 하나씩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립 한 번 더 해도 되고요. 이거 그대로를 쭉 더 해보자. 좌변, 우변 각각 더 해볼게요. 그럼 좌변은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2개씩이겠지.
그러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우변 더하면 26. 그래서 3개 더한 결과가 13이야.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이면 여기가 6이란 얘기니까 C는 얼마? 7.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대입해서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식의 C가 7이면 B는 4가 되겠고요. 더해서 11이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7 대입하면 A는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처음에 주어졌던 A라는 집합은 2, 4, 7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야. 이렇게 결론. 뭘 말하는 건가요? A의 집합 A 원소 중 가장 큰 수는 뭐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 밑에 문제도 비슷해요. A 집합이 원소 1, 2, 3을 갖는데 B 집합은요. 조건은 어떤 A라는 값을 집합 A의 원소로 하나 가져온다는 얘기야. 아까 1, 2, 3이 있었으니까 1, 2, 3 하나씩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원소는 그냥 A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의 2배를 해서 더하기 1을 한 걸 원소로 쓰겠대. 그러면 A 집합의 원소 1 가져오면 A 자리에 1 넣는 거지, 그치? 그럼 1 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 2 가져오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5. 3 가져오면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7. 요게 B의 원소가 되더라.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B 구했는데 C 집합은 또 A 집합, B 집합을 이용해서 또 구하래. 가만히 봤더니 A라는 원소는 A 집합에서 가져올 거야. 그걸 어디다가 쓸 거냐면 여기다가 쓸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원소는 B 집합에서 들고 올 건데 그거는 여기다 쓸 거야. 의미가 뭐가 돼요? C의 원소들은 B 집합에 하나 가져오고 A 집합에 하나 가져와서 서로 빼겠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아까처럼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빼는 방향이 더 좋을라나? 이렇게 할게요. 옆에서 빼자. A를 가져오는 건 A 집합에 있는 원소라고요. 그래서 A 집합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B 원소는 B 집합에서 가져오는데 3, 5, 7을 가져올 수 있어. 이제 어떤 연산을 할 거야? B에서 A를 빼는 연산을 할 거야. 그치? B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서 얘네들을 뺄 거야. 괜찮지? 그대로 뺀다. 첫 번째 줄 3 빼기 1, 2. 두 번째 3 빼기 2, 1. 3 빼기 3, 0. 괜찮죠? 두 번째 줄 5 빼기 1, 4. 5 빼기 2, 3. 5 빼기 3, 2. 너무 어려운 연산인가? 괜찮니? 세 번째 줄 7 빼기 1, 6. 7 빼기 2, 5. 7 빼기 3,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과는 총 9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C 집합의 원소를 쓸 때 중복되는 건 하나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작은 것부터 쓴다라고 하면 0, 1, 2, 3, 4, 5, 6 이렇게 되겠네요. 중복되는 건 2가 하나 중복돼. 4, 2, 4 이렇게 중복됐었네요. 그죠? 그래서 0부터 6까지가 되겠다. 정리됐죠? 자, 그럼 마지막 N의 집합 A, 이거 의미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였습니다. 몇 개? 3개. B 집합의 원소 개수? 3개. C 집합 원소 개수? 0에서 6까지 7개. 되겠죠? 그래서 13이야.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 A. 요게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집합 문제 풀 때도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넘기지 마시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따가 부분 집합 개수 세는 거를 하고 요거 다시 풀러 올게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의미 해석을 조금 더 해볼 텐데 어떤 집합 A를 구할 건데 그 A가 원소는
자연수만 가능하대. 자연수만. 그러면 1, 2, 3, 4, 5, 6, 7 이런 애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돼 있대. 그럼 얘가 지금 자연수란 얘기잖아요. 어떤 자연수가 들어있으면 81을 그 어떤 자연수로 나눈 것 또한 들어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들어있으려면 얘도 들어있어야 되는 얘네들은 세트로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한 세트야. 예를 들어서 A가 자연수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은 A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누구도 있어야 된다고? 81을 A 값으로 나눈 이 녀석도 A에 들어있어야 돼. 이런 의미. 그 말은 뭐냐면 원소 1이랑 81은 한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런데 지금 뒤에 계산한 81 나누기 1이라는 81이라는 이 녀석이 A에 포함되려면 얘도 뭐여야 해요? 자연수여야 하지. 아까 A 집합은 자연수 원소만 가지기로 했으니까. 이걸 만족해야 돼. 결론은 뭐예요? 81을 A로 나눌 건데 이 녀석이 자연수여야 하거든. 그럼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A가 81의 약수일 때만 가능하지. 괜찮나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1, 3, 9, 27, 27, 8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중에 하나란 얘기야.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A가 1이라고 했던 거는 누구를 체크한 거야? 요 녀석 체크한 거야. 근데 얘는 누구랑? 81이랑 한 세트로 움직여야 돼. 그 의미는 뭐냐면 A 집합을 만들 건데 그 원소 안에 1만 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야. 1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짝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문제예요. 괜찮죠? 그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A라는 집합을 만들 건데 원소 1만 뿅 집어넣어놨어. 그럼 아까 조건에 의하면 1이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잖아? 그럼 반드시 뒤의 조건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81을 1로 나눈 녀석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과 81이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굳이 만든다라고 하면 A 집합에 나 1을 집어넣을래? 그럼 81도 따라가야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원소를 3을 한번 잡아볼게요. A라는 값을 3. 그러면 81을 3으로 나눈 값이 얼마지? 27이죠. 얘네 둘도 한 세트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A를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3 집어넣을래? 그러면 27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9라는 녀석 볼게요. 9. 9가 만약에 A에 포함되는 원소라고 해봐. 그러면 81 나누기 9도 A에 포함되어야 한다가 이게 조건이지. 근데 81 나누기 9가 얼마야? 9죠. 9는 아까 A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포함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래서 9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다라고 하면 9 하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겠어요. 자, 어떤 원소를 하나 잡았을 때 그 원소를 81을 그 원소로 나눴을 때 그것 또한 들어있어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럼 돌아가 보면 81의 약수들이 5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1과 81은 짝꿍, 3과 27도 짝꿍. 항상 같이 돌아다녀야 되고 9는 혼자 돌아다녀도 괜찮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집합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는 원소 개수로 구분하면 되죠. 원소 하나짜리 집합 이렇게 만들면 되지. 원소 2개짜리 집합은 아까 짝꿍이 있던 거 1, 81 이렇게 만들거나 옆에다 그냥 쭉 쓸게요. 3, 27 이렇게 만들거나 원소 2개짜리였어.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는 3개 만들려면 2개씩 짝꿍이었으니까 짝꿍 둘이랑 혼자 다니는 9를 섞어주면 되죠. 그래서
1, 9, 81, 3, 9, 27 이렇게 원소 3개짜리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 다음 원소 4개짜리는요. 4개짜리는 짝꿍짝꿍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1, 3, 27, 81 이렇게 되겠네. 원소 5개짜리도 만들어줄 수 있지. 5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돼? 9를 마지막에 또 추가해주면 되죠. 그래서 1, 3, 9, 27, 81 이렇게. 더 추가할 게 있나요? 없지, 그지? 그래서 이 집합의 개수가 A로 나올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이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일이 썼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떤 원소가 포함되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원소가 짝꿍으로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복습을 한번 할까요? 네. 그럴까요? 몇 번이에요? 20쪽에. 잠깐만요. 4번이요? 네. 오케이. 지금 하라는 게 집합 대 집합에서 포함되니 포함되지 않니를 써보란 얘기잖아, 그치? 포함된다는 얘기는 지금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오른쪽의 원소에 들어있니를 보란 얘기. 이게 부분 집합의 정의였잖아, 그치?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원소가 ABC인데 오른쪽에 ABC가 다 들어있니?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죠? 뭐 문제 풀어봤으니까 복습 안 해도 될 것 같네. 지난번에 부분 집합했던 거 잠깐 하고요. 이제 오늘 배울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좀 제대로 봅시다. 지난 시간에 부분 집합이라는 걸 정의를 했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됐었어요. 그죠?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슝 들어가 있으면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약속을 했던 게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부분 집합이다. 이건 약속이었어. 어떻게 이해를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집합 표현할 때 중괄호 모양의 껍데기를 그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가 뭐라고? 공집합이라고. 공집합 그려놓고 안쪽에 원소를 채우는 형태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거 챙겨놓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스스로의 부분 집합이야. 왜? 내 원소가 내가 가진 원소들에 모두 포함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뒤에 구분을 하긴 할 건데 나는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를 꼭 알고 계셔야겠어요. 이 정도가 되겠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는 나 자신에 포함돼. 여기서 나 자신은 사실 부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제외한다라는 의미로 진부분 집합이라고 용어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진부분 집합은 이건 진짜 우리가 찐이라고 부르죠. 그죠? 찐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은 우리가 서브셋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 부분 집합은 프로퍼 서브셋이에요. 프로퍼가 무슨 뜻이야?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지, 그지?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부분이라는 게 전체랑은 다르잖아, 그지? 그 안쪽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딱 적혀 있네요.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경우를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A가 B의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A랑 B랑 같은 경우는 이때는 A는 B의 진부분 집합은 아닌 거야. 같은 건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A, B 두 집합이 있는데 A가 B의 부분이긴 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즉 같은 건 제외, 자기 자신은 제외. 이것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함자.
그래서 더 뭐 와닿는 건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 제외한다야. 같은 건 제외.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읽어보면 A집합은 원소 1, 3을 갖고 B집합은 원소 1, 3, 5를 갖는데요. 보면 원소 A의 원소 1, 3은 모두 B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 표현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비교를 해보면 모두 같진 않죠. B가 5라는 원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같진 않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 A를 B의 완전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의 문제니까 이건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진부분집합은 같은 건 제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걸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거기 어디 적어놔도 돼. A라는 집합이 원소를 A, B, C 이렇게 세 개를 가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부터 뭘 찾아볼 거냐면 A가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뭐 여기에 A, B, C가 뭐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죠? 여기 중에 존재하는 뭐 이런 부분집합 또는 뭐 이런 부분집합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누가 존재하죠? 공집합이 존재하지. 그래서 공집합 요거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만들어 봅시다. 지금 A의 부분집합을 만들고 있으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누가 있어? 원소 하나짜리. 여기 있죠, 그죠? 또 B도 있을 거고 C도 있을 거야. 얘네들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건 이해되죠? 왜? 첫 번째 뭐 A, 이 녀석 보자. 얘는 원소 A라는 원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원소 하나짜리는 다 만들었네. 원소 두 개짜리 만들어 볼까? A, B, B, C. 그 다음에 A, C. 다 만들었네요. 그죠? 또 있나요? 없지. 이번에 원소 세 개짜리 만들면 A, B, C.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A, B, C라는 이렇게 집합을 만들면 여기 있는 A, B, C 원소가 모두 어디 들어있어요? A 집합에 들어있는 건 맞잖아. 사실은 같은 거지만 그래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A의 집합, 원소 A, B, C를 가지는 A 집합에 부분집합을 만들어 봤더니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원소가 3개짜리 부분집합 만들어 봤더니 8개 나왔잖아요. 매번 이렇게 쓰기는 좀 곤란하겠죠. 원소가 만약에 5개로 늘어났어.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지잖아. 그치? 공집합부터 원소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를 보고 앞으로는 부분집합 개수 찾기를 빠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의미 해석을 해볼게요. 공집합에서는 집합 A에 들어있는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를 썼나요? 안 썼나요? 공집합 만들 때. 원소 집어넣었어? 그냥 비어있죠. 그 말은 뭐야? 안 썼다라는 얘기야.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안 썼다는 얘기. 두 번째, A라는 원소 하나 가질 때 A는 썼어요? 얘는 썼죠. B, C는 안 썼어. 맞지? 세 번째는 A는 안 쓰고 B는 쓰고 C는 안 쓰고. C 만들 때는 A 안 쓰고 B 안 쓰고 C는 쓰고.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만들 때 AB는 A 쓰고 B 쓰고 C는 안 쓰고. BC 만들 때는 A 안 쓰고 B 쓰고 C 쓰고. AC 만들 때는 A 쓰고 B 안 쓰고 C 쓰고. ABC 만들 때는 다 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봐봐. 오른쪽에 셈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결국은
A에 있는 원소 A, B, C를 동그라미 X, 즉 쓰냐 안 쓰냐로 나눠지죠.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A를 쓴다 안 쓴다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있죠. 쓴다 안 쓴다. B도 어때요? 쓴다 안 쓴다. 이렇게 되겠지. C도 어때요? 쓴다 안 쓴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경우의 수에 어려워요 혹시?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부분집합 만들 때 결국은 A를 쓰냐 안 쓰냐, B를 쓰냐 안 쓰냐, C를 쓰냐 안 쓰냐 동시에 일어나게끔 만들고 있단 말이야. A를 쓴다 안 쓴다, B를 쓴다 안 쓴다, C를 쓴다 안 쓴다 해야 우리가 부분집합 만들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곱하면 몇 가지? 8가지가 돼. 이해되니? 8가지가 아까 누구였어? 우리 부분집합 직접 만들었던 거 개수였죠. 그러면 이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부분집합 만들 때 얘를 쓴다 안 쓴다 2가지, 얘를 쓴다 안 쓴다 2가지, C를 쓴다 안 쓴다 2가지.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한다? 곱한다. 면 얼마예요? 8.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 2의 3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죠. 결론. 여기 있는 3은 누구니?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나온 횟수죠. 그 횟수는 누굴 따라가? 원소가 몇 개 있냐를 따라가. 괜찮나요? 그래서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쓴다 안 쓴다 2가지 경우에 원소의 개수만큼 곱하게 된다. 이게 부분집합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B집합에 1, 2 이렇게 원소 2개 있어요.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2의 몇 제곱? 원소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됩니다. 4개죠. 4개는 금방 만드니까 한번 해볼게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공집합.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이렇게 되겠죠. 4개. 그럼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커진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이렇다라고 해볼게요.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 몇 개예요? 8개요? 7개인데? 7개니까 2의 7제곱개만큼 있어요. 엄청 많지? 2의 7제곱 얼마니? 한 번만 더 곱해. 128. 그러니까 집합 128개를 쓸래? 못 쓴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은 그 원소를 쓴다 안 쓴다의 2가지 경우.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질 거니까 원소의 개수를 2의 지수로 올려놓는다. 이게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진부분 집합 얘기를 해봅시다. 진부분 집합은 간단하게 같은 건 제외하기로 했죠. 괜찮니?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해볼게.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4개라고 했는데 공집합부터 1, 2 원소를 가지는 집합까지였어. 여기서 진부분 집합은 누구니? 라고 하면 온전히 들어있는 거, 즉 B랑 같은 건 제외를 해야 되죠. 누구를 제외해야 돼? 요거 제외해야 되죠. 즉 여기 주어진 집합과 같은 녀석은 진부분 집합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항상 몇 개가 빠지는 거예요? 1개,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C 집합 볼게요. 아까 원소 7개짜리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공집합에서부터 C랑 같은 것까지 전부 해서 128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진부분 집합은 몇 개인 거야? 그렇지. 진부분 집합 개수는 자기 자신, 즉 C와 같은 A, B, C, D, E, F, G 원소를 가지는 집합 하나는 제외하는 게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어요. 괜찮지? 정리하자면요. 어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n개. 그러면 첫 번째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인가요? 는 2의 지수로 올려놓기로 했죠.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돼? 공집합부터 A랑 똑같은 집합까지 있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A의 진짜 부분 집합. 그럼 여기서 누굴 제외한다고요? A랑 같은 거, 자기 자신은 제외한다. 몇 개? 몇 개 제외해? 하나 딱 제외하면 되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수에다가 하나 빼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고 하나, 요거 자기 자신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결론만 미리 얘기해놓고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봅시다. A라는 집합이 A1, A2, A3에서 쭉 가서 AN까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N까지 적어놨으니까 몇 개야? 요 N개지 뭐, 그치? 그리고 아까처럼 원소의 개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 A인데 이것의 부분 집합은 그러면 한 번 더 첫 번째 원소 A1을 쓴다 안 쓴다 두 가지, A2를 쓴다 안 쓴다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마지막 원소도 두 가지. 그럼 이가 몇 번 곱해진 건가요? n번 곱해진 거겠죠. 그래서 2의 n제곱 개만큼 부분 집합이 존재해요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부분 집합 구하래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빼기 1인데 여기 빼기 1은 누구야? 자기 자신 A라는 집합이에요. 알겠죠? 하나 딱 뺀다. 그래서 아래쪽 설명은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계산상은 좀 쉽습니다. 근데 쌤이 배경을 알아두라는 얘기는 만약에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1번 볼게. A라는 집합이 A, B, C, D 원소 몇 개? 4개 가지고 있어.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 개수 제곱 이렇게 되죠. 몇 개? 16개. 진부분 집합은 몇 개 뺀다? 하나 뺀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자기 자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2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에서는 지수가 원소의 개수로 들어가면 된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또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한 유형입니다. 여기를 공식으로만 보려고 하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봐. 다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A 집합의 원소가 A, B, C, D 이렇게 4개 있다라고 4개 너무 많은가? 3개만 할게요. 이렇게 3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특정한 원소를 우리 부분 집합 먼저 구해볼까? 부분 집합은 몇 개예요? 그렇지. 얘는 2의 3제곱이야. 그래서 8개야. 8개 정도는 나열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공집합부터 A와 같은 집합까지 8개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특정한 원소를 한번 포함시켜 볼게요. A의 부분 집합을 구하긴 할 건데 A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 구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집합 안에는 A라는 원소가 항상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혼자 있어도 되죠.
또요. A에다가 B 하나 줘도 되겠죠? 또요. A에다가 C 하나 줘도 되겠죠? 그럼 지금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로 A라는 원소에 B, C를 집어넣어도 A 부분집합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A는 일단 다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맞네. 근데 매번 이렇게 만들 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 적어놔봐. 첫 번째,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그리고 특정한 원소 몇 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얘네들은 very important person 대접을 해주면 돼요. VIP 대접을 해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아까 예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A는 어디든 다 끼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A를 너 VIP 대우 해줄게. 기다려봐. 그럼 VIP들은 어딘가에 갈 때 뭔가 좌석이 따로 마련돼 있죠. 그렇죠? 우리 평민이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줘. A님 이쪽으로 잠깐 나와 계세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너는 잠깐 나가 있어봐. 그럼 남은 애들이 누구야? 남은 애들이 B랑 C죠. B랑 C를 가지고 먼저 부분집합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B와 C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누가 있어요? 공집합. B 하나짜리, C 하나짜리, BC 2개짜리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BC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 4개. 이렇게 4개 나왔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VIP 대접해주기로 했던 A를 자 자리는 마련해놨으니 들어오세요가 됩니다. 들어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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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어때요? A가 다 들어있죠. 근데 여기 집합이 결국은 누구야? 우리 아까 위에서 썼던 A가 모두 들어있는 집합들이야.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방법을 알겠어요? 어떤 원소를 꼭 포함하세요라고 하면 그 원소는 잠깐 VIP 대접해준다고 빠져있어 그래. 그리고 나머지 애들로 부분집합을 샥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A를 넣어줄 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A를 다시 집어넣을 때. 근데 원래 있는 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개수가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국은 꼭 포함해야 되는 특정한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로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아요. 그럼 지금 A라는 원소 몇 개 빠져 있었어? VIP 한 명이지, 그지? 하나 빠져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가봅시다. A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은 밑을 2로 하는 지수에 올려놓을 건데 누구 가지고 만들었냐면 A를 제외한 BC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체 3개의 원소가 있었는데 VIP 몇 놈이었어? 한 놈이었지. 그거 하나는 빼고 나머지 BC 2개로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더라. 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3번 한번 더 해볼게. A, B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A, B가 VIP 대우를 받아야 되죠. A, B 잠깐 나와 있어 봐. 그럼 누가 남아? C 혼자 남지. C 혼자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예요? 1개. 항상 부분집합. 공집합도 하나 있으니까 2개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에 전체 원소 3개였는데 VIP 대우 받을 원소가 A, B 2개니까 2개를 빼서 남은 원소로 부분집합을 만든 개수와 같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C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공집합이거나 C집합인데 만들어 놓고 VIP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다는 거죠. 괜찮죠? 예를 들어서 집합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B라는 집합이 뭐 10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3, 4, 5, 6, 7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네들 따로 떼놓고
남은 애들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2의 전체 10개 중에 몇 개가 VIP입니까? 5개가 VIP지.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 개수만큼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32개의 부분집합 안에 3, 4, 5, 6, 7을 다시 넣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 개수를 빼서 거듭 제곱하면 된다예요. 알겠지? 갑시다. 자, 조금 전에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셌었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야. 아까 포함해야 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들은 VIP 대접을 해주자라고 했다라 그러면 지금 거는 더 좀 접근하기가 쉬워요. 포함하지 말래.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인데 이렇게 조건을 줬어. 나는 C, D는 포함하지 않도록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부분집합 만들 건데 거기에 누가 없으면 돼? C, D가 없으면 되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아니에요. 수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와. 그래서 C, D가 없으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부분집합 만들 때부터 버리면 되지. 아까는 VIP 대접해가지고 다시 넣어줬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되게 하찮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버려. 그럼 누가 남아요? A, B, E 이렇게 3개 남지. 그 3개로 부분집합 만들면 거기에는 절대로 CD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되니? 그러면 A, B, E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야? 2의 그치 3제곱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러면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부분집합 만드세요라고 하면 그게 몇 개인지를 세서 빼버리면 되죠. 네?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근데 좋은 질문이었는데 쌤이 CD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세보세요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CD는 잠깐 VIP 대접해줄게요. 나와봐 계세요. 남은 애들이 누구야? A, B, E지. A, B, E로 만들 수 있는 거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요만큼이야. 8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넣어주면 되지. 8개 만들어진 집합 안에다가. 이해되니? 근데 개수 세는 거 기준으로는 결국은 뭡니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든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든 다 빼버리죠. 아까 VIP도 일단은 빼고 시작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세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마세요. 계산상으로는 다 빼는 거야. 그러면 이해를 했는지 봅시다. A 집합이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총 8개가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8제곱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8 빼기 3개 빠졌으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여기서 나는 A, B, C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빼고요. 그대로 놓고 EF는 나는 포함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8개에서 2개 빼놓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죠. 그래서 2의 6제곱이야.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마지막 나는 C, D는 반드시 넣고 싶어. 그리고 G, H는 넣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4개를 빼면 되지. 왜? GH는 넣지 말라고 했으니까 빼놓고 시작해. 얘는 이제 대상이 아니야. 그 다음에 CD는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잠깐 빠져 계세요지. 그리고 남은 애들이 누구야? A, B, E, F란 말이야. 얘네들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 VIP였던 CD를 넣어주면 돼. 아, 그러니까 얘는 8개의 원소 중에 빠져야 하는 거, 반드시 빠져야 하는 거 GH 2개, VIP 대우 받아야 되는 2개 다 빼서 계산한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념 원리로 돌아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시 얘기해 봅시다.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 아까 얘기했던 A 하나 빼면 1개, A, B 2개 빼면 2개라는 그 개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넣으세요라고 하면 그만큼을 빼놓고 남은 원소들로 부분 집합을 구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VIP들을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수에서 K를 빼서 계산한다. 몇 개를 포함하세요? 그러면 빼주면 된다고. 두 번째, 제외하래. 같지 않은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M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데요. 조금 전에 뭐 A, B를 빼고 싶어요. 그럼 2개가 빠지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M개가 빠졌어. 그러면 얘는 버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버리면 뭐야? 원소가 빠지는 거지 뭐. 그러면 얘 역시도 빼서 계산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상으로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든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든 다 빼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3번 내용이 그 내용이야. K개는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M개는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라면 원소로 가진다고 해서 더해줘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다 지수에서 빼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외워서 하지 말고요.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그것만 의미 해석을 잘 하세요. 아래쪽에 예시 한번 봅시다. A집합이 2, 4, 6, 8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부분집합 몇 개니? 계산은 해놔야겠죠. 몇 개야? 2의 4제곱 16개야. 이렇게 되겠죠. 16개 쓰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꼭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셔야겠고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요. 2, 4를 무슨 대우해주면? VIP 대우해주면 되죠. 잠깐 옆에 계시고 남아있는 6, 8로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2, 4 집어넣어줄게요. 그럼 결론은 6과 8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2의 전체 4개 중에 VIP로 나간 2개를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8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 8 어디니? 여기 있어요. 얘는 원소로 갖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돼? 빼고 나머지 애들로 만들면 되죠. 이해되니? 그러면 2, 4,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3제곱이요 라고 해도 되고 의미상 4개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8가지. 마지막 3번. 2는 반드시 같고, 이거 다시 표현해 볼게요. 2는 반드시 같고, 오케이, 얘는 넣어주고 4, 6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고. 버려. 그러면 2는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이거 잠깐 나와 계세요. 그럼 뭐로만 만들면 돼? 8로만 만들면 되지. 그럼 8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공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2개야. 그럼 2개 만들어 놓고 공집합이랑 8이라는 집합 만들어 놓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2를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2개 이렇게 되는데 계산상은 2에 전체 원소 4개 있었는데요. 4, 6은 빼라고 했으니까 2개 빼고요. 2개 빼고요. 그 다음에 2는 반드시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 빼고요. 그래서 2의 1제곱 2가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 한번 가볼까요? 자, 20페이지에 16번, 17번 한번 볼게요. 그리고 뒤에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났는데 x는 5 이하의 소수입니다. 5 이하의 소수. 희원아, 뭐 있니? 소수. 1, 2.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1 안 되지. 1은 약수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 있어? 2, 3, 4? 다 찍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겠죠. 2, 3, 5. 이것의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귀찮긴 하네, 그지? 일단 부분 집합 볼게요. 이거 부분 집합 몇 개야? 8개, 그렇지. 2의 3제곱. 그런데 진부분 집합은 누굴 제외해야 돼요? 자기 자신. 2, 3, 5로 만드는 건 제외. 그러면 누구부터 해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누구야?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공집합 시작해서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3개짜리 쓰면 지금 처음에 주어진 집합이랑 똑같으니까 진부분 집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부분 집합의 개념이었어요. 17번 가봅시다. A집합 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났으니까 해석해볼게요. 6의 양의 약수 누가 있죠? 1, 2, 3,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 개수 제곱 16개.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하나 빼기 15개. 좋아요. 자기 자신 뺀다라고 했습니다. 1,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요. 1, 6을 무슨 대우해주자? VIP 대우해주자. 그럼 1, 6 원소 몇 개니? 2개지. 2개는 VIP 대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2의 전체 4개 중에 VIP 대우할 2개를 뺀 지수. 몇 개? 4개. 이렇게 되겠죠.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3을 버려. 그러면 남은 원소 3개니까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3제곱 8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나중에 뭐 시험 직전이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냥 다 빼서 계산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냥 무작정 외워서 하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귀찮더라도. 알겠지? 자, 넘어가 봅시다.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제 7번 물어볼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거 해석을 잘 해봅시다. 집합 기호를 이렇게 썼어요. 맞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다 뭐야? 원소들이지. 그쵸? 원소들이야. 이제 물어봅시다. 효선아, 보기 1번 맞니? 왜요? 얘를 공집합으로 해석을 하면 얘도 집합이잖아. 그러면 집합 대 집합의 표현 기호가 맞니? 요거는 원소와 집합의 표현 기호잖아요. 얘를 공집합으로 해석하면 틀려.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있죠. 누군데? 요 녀석을 가져다 쓰면 맞죠?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맞다는 얘기야. 얘는 이제 공집합으로 읽는 게 아니라 공집합 모양의 원소가 됩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하세요. 2번 맞니? 하나? 밑에 슬쩍 보면 답은 있는데 2번 맞니? 틀려도 괜찮아. 모르겠어요? 먼저는 집합 대 집합 비교한 거 맞아요? 맞죠? 왜? 여기 껍데기가 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포함되는 게 맞니? 이 말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A의 원소 안에 다 들어있니? A 집합 안에 다 들어있니야? 들어있니? 들어있잖아. 누구야? 아까 해석했던 그 녀석이야. 계속 원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니까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니까 A는 그거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있어. 그럼 A가 더 큰 집합인 거죠. 2번도 맞다. 초영아 3번 가보자. 3번 맞니? 그렇지. 얘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첫 번째는 집합으로 해석을 해봐. 그러면 이 기호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왼쪽에 있는 집합은 원소를 1로 가지는 집합으로 해석하면 집합 대 집합의 관계니까 집합 대 원소의 관계 이런 건 못 쓴단 말이야. 오,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이 A 집합 안에 이런 모양을 가지는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소 기호를 써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원소가 있니?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근데 안 된다는 얘기야. 굳이 고쳐본다라고 하면 얘는 A에 보면 1이라는 원소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얘를 쓰지 말고 부분 집합 기호를 쓰면 이건 맞겠지. 이해되나요? 여기 좀 어려워요? 오케이. 이런 연습을 해보면 돼. A에 있는 원소를 따로따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 있니? 이런 모양의 원소가 있죠. 또 1이라는 원소 있고 2라는 원소 있고 이거 또한 원소야. 이해되지? 응? 네, 지금은 요거를 원소로 이렇게 본 거야. 얘도 원소로 보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A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려면 전부 원소 기호를 써야 돼. 그런데 요것들을 이렇게 생긴 집합 기호 안에 넣고 보려면 이거는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어야겠지, 그치? 다 들어갔단 말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A라는 집합을 얘기했을 때 집합 대 집합이니까 이런 기호를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해석하려는 내용이 원소인지 집합인지를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야. 4번 봅시다. 기랑이가 해볼까? 맞니? 그럼 기호 자체가 지금 뭡니까? 네, 원소 기호를 쓰고 있죠. 이거야. 그럼 얘를 지금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원소로 보겠다는 얘기지. 이런 모양이 있어요? A 안에? 오, 있지. 여기 있잖아. 그럼 포함 관계가 맞다라는 얘기야. 근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 이건 어떨까요? 여기 옆에 적어 놓을게. 1, 2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야. 이건 맞을까요? 이것 또한 맞다. 왜 그럴까요? 그럼 얘는 해석을 원소 1, 2를 갖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해석이잖아. 그럼 여기서 1, 2는 누구를 가져다 쓴 거냐면 얘네 둘을 가지고 와서 만든 집합이야. 얘랑 상관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맞다입니다. 알겠지? 이거는 적어두세요.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 아, 옆에 있네. 보기 5번이 딱 그 내용이죠. 그죠?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적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네요. 5번은 이 두 녀석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어요. 해서 지금 포함관계의 기호가 원소 대 집합인지 집합 대 집합인지를 먼저 보고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맞는 거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럼 틀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난번에 써드렸던 거 이거 있었죠? 집합 안에 공집합 기호 원소 하나, 공집합 하나 포함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집합. 요거 해석하는 내용도 있었지, 그지? 요거를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 얘는 A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이거는 공집합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또 얘는 A의 원소예요. 이건 누구를 읽어낸 거야? 얘를 읽어낸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원소예요. 맞나요?
여기 있잖아, 그지? 맞아요. 얘는 부분 집합이야. 얘는 뭘 해석한 거예요? 이걸로 만든 집합이야. 그러니까 또 부분 집합이 맞아요.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다 맞는 얘기. 다음 장 가볼게요. 그 다음에 필수 이제 8번. 집합 사이의 호환관계 한번 봅시다. A, B 두 집합이 있는데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해. 이 말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 집합을 B 집합이 온전히 이렇게 포함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 예요. 결론은 B가 A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B가 A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A가 뭘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두 가지네. 1 가지고 있고 A 더하기 2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 전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보여요? 1 안 보이지? 그럼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3은 1은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A제곱 더하기 2가 1이던지 또는 A 더하기 1이 1이던지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내용 보면 A제곱 더하기 2가 1을 만족하려면 A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뭐가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됐었죠. 근데 문제에서 A는 실수 A를 찾고 있습니다. 설마 I는 실수야? 허수지. 이거 탈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만족해야 돼. A 얼마?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0으로 정해졌어요. 그럼 집합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A 집합은 A가 0이니까 1, 2 이렇게 원소를 갖는 거고요. B 집합은 3, 그 다음에 A가 0이니까 0제곱 더하기 2는 2, 0 더하기 1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의 원소 1, 2가 B의 원소 다 되니? 맞네요. 부분 집합? 오케이. 괜찮니? 그래서 A는 0이다. 결론. 아래쪽에 가볼게요.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요. 그 얘기는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뭘 비교하라고? 가지고 있는 원소가 똑같다라는 걸 비교하라고요. 괜찮죠? 그러면 A 집합 A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잘 보여. 그러면 B랑 같아야 되니까 B 안에도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 들어있어야 되지. 그런데 3밖에 안 보이네? 그럼 반드시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야. 반대로 A랑 B랑 같아야 되니까 지금 B에 들어있는 원소 3이 보여요. 근데 A에는 3이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얘가 뭐가 돼야 돼? 3이 되어야 한다야. 그래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2A가 3이 되어야 해요. 동시에죠. 동시에 A제곱 빼기 3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해.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항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두 번째 식도 이항하면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 그다음 두 번째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해를 찾으면 첫 번째 식은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1이고요. 두 번째는 1이거나 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1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분 집합이다, 두 집합이 같다, 전부 원소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 보죠. 자, 이게 오늘 배웠던 이제 핵심이죠. 그대로 가봅시다. A 집합은
3, 4, 5, 6, 7 원소 5개 표현 한번 해보면 N의 A집합은 5개 모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봅시다. 첫 번째 A의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5는 반드시 원소로 하래요. 5는 너 VIP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빠져 계세요. 이따가 채워줄게요. 그리고요 3, 6은 원소로 갖지 않아야 돼. 버려.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몇 개가 나갔어요? 3개가 나간 거지. 남은 건 몇 개야? 2개. 그래서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 조금 더 쓰면 5개 중에 3개 나갔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개?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뭐 나중에 경우의 수 따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적어두세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그럼 문제 해석해볼게요. A의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아까 원소 5개였으니까 이 부분집합은 개수가 2의 원소 개수 제곱, 그래서 32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해요. 그 32개 중에 적어도 1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데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지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3, 4, 5, 6, 7이니까 지울게 다시. 여기서 홀수들을 표현해보면 3, 5, 7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갖게 되면 3, 4, 6 써도 괜찮죠? 우리가 찾는 부분집합 맞지? 홀수 하나 들어있으니까. 여기 홀수 하나 들어있으니까. 이건 어때요? 3, 5, 6. 여기는 2개나 들어있잖아. 이 만족하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몇 개가 있겠니? 그런데 이건 어때? 4, 6. 여기는 홀수가 없죠. 이런 건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홀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려면 1개 또는 2개, 지금 3, 5, 7, 3개니까 3개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반대의 경우. 모두 어떤 경우?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원소 5개로 만들 수 있는 32개의 부분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있을 거고 A와 같은 집합도 있을 거고 홀수들만 들어있는 집합도 있을 거고 짝수들만 들어있는 집합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막 만들 거니까. 그 중에 모두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요거부터 구해보자. 요거 개수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두 짝수가 되려면 짝수로만 만들면 되죠. 짝수 누구 있어? 4와 6이 있죠. 즉 4와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몇 개? 4개야? 그치. 2의 제곱이야. 4개야. 여기는 뭐도 들어있어요? 공집합도 들어있다. 써놓을게. 얘는 공집합 있고요. 4 하나 있고요. 6 하나 있고요. 4, 6 2개짜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4개. 괜찮니? 그런데 내가 찾는 건 뭐예요?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공집합은 홀수가 있니 없니? 홀수 있어 없죠? 없잖아. 원소가 아예 없는데. 두 번째 4 하나짜리 홀수 없죠? 6 하나짜리 홀수 없죠? 4, 6 홀수 없죠? 이 4개는 홀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32개에서 짝수들로만 만든 집합 몇 개? 4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홀수가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물론 모든 경우를 따져가지고 하나씩 세도 돼요.
아까 홀수가 적어도 하나를 포함해야 되니까 홀수 하나일 때, 홀수 두 개일 때, 홀수 세 개일 때를 경우를 나눠서 세도 되는데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만큼을 빼주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24페이지. 자, 이번에는 이 제목부터 볼게. X라는 집합이 A는 가지고 있고, 즉 포함하고 있고, B에는 포함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라는 집합을 X가 포함하고 그것을 B가 포함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X를 해석을 하는 거지. X 해석부터 해볼게요. X는 먼저 B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죠.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 뭐? A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되니? A의 원소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B에 들어있는 집합이 돼야 돼요. 얘는 경계가 있는 집합이야. 해석해볼게. A 집합은 2, 4 원소를 갖고요. B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이거는 나열을 해볼게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원소의 개수를 잘 보면 A는 2개, B는 6개 이렇게 될 텐데 X라는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얘는 뭘 만족하냐면 첫 번째 A의 원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 집합이 2, 4인데 X라는 집합은 반드시 걔네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B 안에는 들어있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X는 B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로만 구성을 할 거야.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겠지. B의 원소인 1, 2, 3, 4, 6, 12를 가지고 만드는 집합인데 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2, 4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B의 부분 집합을 구할 건데 누구? 원소 2, 4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포함하는 집합이야. 그게 X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몇 개만 써볼게요. 2, 4는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2, 4를 미리 써놓고 남은 원소 1 쓰면 뭐 괜찮죠, 그죠?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 2, 4를 써놓고 그 다음에 6, 12 써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2, 4는 써놓고 갑자기 13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B의 부분 집합이어야 하는데 B를 벗어난 원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B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누구누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2랑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 무슨 대우해주기로? VIP 대우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로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2, 4를 포함시켜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2의 6제곱 중에서 VIP 대우 2놈 빼기 2를 해서 2의 4제곱만큼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전부 X가 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총 16개가 되겠죠. 시간이 허락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16개 정도 집합 써보세요. 쭉 쓰다 보면 이거는 아니다 싶을 거야. 네, 의미 해석을 하려면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너무 이해가 안 될 때는 다 썼었어요. 24개 정도 되는 거 다 썼었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걸 할게요.